왜 K배터리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 3사의 2차전지는 중국의 추월을 허용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입견을 버리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교 대상은 세계시장 1위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기업 CATL입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포함한 자원이 풍부하며 일찍부터 2차전지에 필요한 원료를 해외에서 확보해 왔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며, 이런 중국의 경쟁력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오늘의 이슈 사항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4억에 달하는 인구와 넓은 국토 면적도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그들의 장점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사항은 CATL 회장인 정유춘 박사입니다. 1999년 CATL의 전신인 ATL을 설립한 이후 20여 년간 배터리 업계에서만 잔뼈가 굵은 기업가인 동시에 2차전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2차전지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논문을 검색해보면 그의 이름이 들어간 여러 편의 2차전지 관련 논문들이 발견됩니다. 전고체전지 관련해서도 연구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그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면 결정을 빠르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확히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전혀 2차전지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 단지 사업 경험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관련 실무자에게 기술에 대하여 브리핑 받으면서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방향성과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과 비교하면 어떤 상황이 유리한지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더디거나 정체된 전통적 분야는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 그런 문외한들이 막대한 투자나 전개 방향 설정 등의 크리티컬한 결정을 하고 있다면 글쎄요, 앨런 머스크 같은 천재적인 사람이면 가능하겠죠. 전문성 이외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 경영입니다. 일반적으로 CEO나 사업 책임자들은 길면 5년, 짧으면 2, 3년간의 성과에 의하여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회사의 가시적 성과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반면 그 회사가 자기 자신의 것이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영속성에 집중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하여 정위춘 회장의 CATL 지분은 23.5%입니다. 그것도 IRA 법안을 회피하기 위하여 얼마 전 지분율을 고의적으로 낮춘 결과입니다. 관련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차전지 대표 기업들과 중국 CATL의 연구개발 투자 금액에 관한 기사입니다. 가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2023년 3분기까지 연구개발비 내역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합해도 1조 6천억 원 가량이며 이는 CATL의 2조 7천억 원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도 CATL이 5% 이상으로 2.8%로 내려앉은 LG에너지솔루션의 거의 2배가량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LG와 삼성 그리고 SK 3사의 연구개발비를 다 합해도 CATL에 비하여 작습니다. 물론 연구개발비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달랑 10여억 집어넣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리고 SDI도 양산에 진입하지 못하는 4680을 넘어서 4695 크기의 배터리를 개발 완료했고 내년부터 양산에 진입한다는 회사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불리한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배터리 관련 전문 인력의 유출입니다. 한국에서 받던 연봉의 몇 배에 해당하는 페이와 각종 베니핏을 제공하면서 인력을 빼가는 것은 비단 2차전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묻어가는 각종 노하우성 기술들이 중국 기술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 기간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들어간 다양한 기술들은 다시 중국 전역에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중국 기업들은 대한민국에 비하여 동종업종 간의 이직이 용이합니다. 대한민국에 비하여 오히려 더 자본주의 색채가 강한 중국 기술자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로의 이직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흘러들어간 기술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삽시간에 퍼져나가므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회사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업종 내에서의 인력 이동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에 비하여 이들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배제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러한 인력 이동 제한은 그 물꼬를 중국 쪽으로 틀게 되는 결과를 낳는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연구개발 인력을 제외하고 동종업종 이동을 이 정도로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며칠 전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 여러 건을 무단 사용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방법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저 그런 형식적으로 출원한 특허가 아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특허를 조기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중국도 이를 피해갈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연구개발 투자가 밀리게 된다면 오히려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게 당할 가능성도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